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RPE의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RPE는 Rate of Perceived Exertion 이라고 하고 운동 자각도라고도 불려요. RPE는 1982년도에 스웨덴의 과학자인 군나르 보그에 의해서 고안이 됐고 원래는 유산소적인 운동에 사용되던 지표였어요. 이제 이 RPE를 RTS, Reactive Training System의 창시자인 마이크 턱셔러가 파워리프팅에 처음 접목을 시켰고 이제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는 보다 널리 이용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퍼센트와는 다르게 RPE는 유동적이라는 게 그 특징인데요. 이 유동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RPE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처음 RPE를 접한다거나 초보자일수록 그러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유동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100%의 최고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죠. 전날의 수면 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거나 영양을 충분하게 챙기지 못했다거나 생활적인 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분명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RPE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룰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그날 운동을 하는 그 날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RPE는 특정 중량이나 특정 획수에 종속이 되지 않아요. 어떠한 중량을 들건 어떠한 반복 횟수를 진행을 하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100kg를 한번 들고 났을 때 확실히 한 개는 더 할 수 있겠다 라고 느꼈어요. RPE 9죠. 이번에는 100kg를 10번 들고 났는데 여기서도 확실히 한 개는 더 할 수 있겠다고 느꼈어요. 동일하게 RPE 9예요. RPE 척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마저 이어갈 겁니다. 자, RPE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컨디션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절이 용이하다는 것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했고 이 운동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용이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어서 코치와 소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한 세트의 힘듦의 정도에 대해서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스쿼트 얼마나 힘들었어요?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스쿼트 RPE 좀 어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좀 통하는 거죠. 내가 이 세트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트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또한 적정한 중량과 적정한 횟수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횟수나 세트는 이미 프로그램상으로 기입이 되어 있겠지만 RPE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건 정확한 그날의 훈련 중량은 그날 훈련을 진행하면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RPE 값을 따른 훈련 중량을 찾아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RPE는 1부터 10까지의 척도가 존재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6에서 10을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 아래인 1부터 5는 정말 가벼운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킹셋으로 진행하기엔 너무나 가벼운 중량이다. RPE 5.5. 워밍업 정도로 가벼웠다. RPE 6. 4개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RPE 6.5. 확실히 3개는 더 할 수 있다. RPE 7. 3개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RPE 7.5. 확실히 2개는 더 할 수 있다. RPE 8. 2개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RPE 8.5. 확실히 1개는 더 할 수 있다. RPE 9. 1개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RPE 9.5. 1개도 더 할 수 없다. RPE 10. 눈치채셨겠지만 애매하면 0.5가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면 딱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RPE를 해당 세트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RPE를 평가할 때 단순하게 내가 이 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이용해서 함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파트너가 있다면 RPE 평가를 부탁해도 되겠죠. 하지만 파트너는 완벽한 RPE 계산기가 아니라는 건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했던 운동 중량과 RPE 값을 가지고 내 원RM 값을 추정해 볼 수 있고 다음 훈련 세션에 대한 중량값 또한 가늠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RPE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중량값 계산을 해서 나온 중량값을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결코 없어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컨디션도 최상이고 중량도 너무 잘 들려서 배정된 RPE가 9였다고 해도 막 RPE 6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잠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해서 급발진 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제발 급발진 하지 마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와는 반대로 몸 상태도 되게 별로고 중량도 엄청 무거워서 평소보다 되게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도 있을 거예요.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중량 수치를 낮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중량 수치를 무조건 고정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진짜 없는 거예요.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RPE를 칼처럼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잘 맞추는 게 되게 이상적이기는 하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는 괜찮습니다. 결국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물론 아까도 언급을 했었지만 그 날의 훈련 중량을 내가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베스트 100% 최고 컨디션이었을 때 드러냈을 때 원RM 값을 기준으로 하는 RPE 값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운동을 진행하는 바로 그날의 컨디션이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욕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괜찮겠지 하잖아요. 안 늡니다. 절대 안 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RPE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훈련을,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 추정 원RM 값의 변동 정도와 본인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느 시점에서 내 최고 컨디션이 나오는지와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RPE의 기초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제가 계속 언급을 했지만 RPE는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특정 RPE 값은 특정 중량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화한다는 것이고, 특정한 날의 값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바로 그날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동일한 환경이나 동일한 컨디션이 아니니까 약간은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겠고 약간은 언더슈팅을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적으로 RPE를 칼같이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튄다거나 너무 언더슈팅을 한다면 그건 약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금의 오버슈팅, 언더슈팅은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내면서 RPE 값을 잘 찾아 나가는 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운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자산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RPE를 맞춰 나가는 게 번거롭고 귀찮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훈련상의 이점을 가져다 줄 테니까 이걸 잘 활용해 보시면서 RPE와 친숙해지는 걸 저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릴게요. 이렇게 RPE의 기초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